자, 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6월 10일 오후 4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장은 마감해줬고 우리 기술이 어제 좀 의미 있는 고점 돌파를 해주고 나서 오늘 2%가량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좀 해줬는데 이번 주 흐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부터 고점을 갱신을 해주고 나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 자체가 나왔던 이유가 지금 현재 어디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갔었죠? 지역 화폐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그 시점이었던 점심을 딱 기반으로 해서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도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적은 거래량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어디로 좀 갔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코나아이, 다날 이런 쪽에서 상승세가 좀 나와줬고 다날이랑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상한가까지도 달성을 해줬었죠. 국내 원전주들의 움직임은 제가 어제 오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횡보보다는요 이미 전에 고점을 뚫어줬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변동성이 한번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박스권에서의 횡보가 아니라 요걸 넘나드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건데 지금 패턴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로 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나서 계속 내려오면서 뭐 하는 것 같나요? 외인들이 지금 대차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두산을 먼저 보시게 되면 4월 중순에 3,200만 주에서 900만 주가량을 상환을 하면서 2,300만 주를 유지해 오다가 점점 상환을 하면서 줄어들던 물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2,380만 주, 2,400만 주까지 다시 채운 모습이에요. 이건 결국에 뭡니까? 대차거래 공매도잖아요. 주가를 눌러주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띄우지 못하게 하면서 장중의 상승이 나와준다기보다는 시가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눌러주면서 수량을 모으고 두에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을 어제 오늘 보여줬지만 우리 기술은요. 시가로 띄워놓고 개인들을 붙인 다음에 공매도와 프로그램 매도로 주가를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개인들에게 일단 물량을 넘기는 모습이죠. 지금 같은 섹터 안에서도 지금 우리 기술과 두에빌이 수급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외인들은 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매도 물량과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눌러주고 있긴 하지만 누적된 수량 자체를 보시면 개인들보다는 더 많은 수량을 담아가고 있어요. 이 이유 자체가 어쨌든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눌러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대량 매도를 통해서 눌러줄 수도 있고 내가 저점에서 조금씩 담았던 수량들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넘겨주면서 매도를 통해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공매도와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 준 다음에 또 수량을 모아가고 이런 식의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털려나가면 어떡해요? 공매도 상환해버린 다음에 매수세 붙여가지고 위로 쭉 올리고 이거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하면서 적어도 4월 9일 요 시점부터 지금 원웨이 상승 흐름을 다 먹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하지만 대차 물량을 보시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고 있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주를 기준으로 해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면서 외인들조차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에 반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량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차트로 봤을 때 이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금 개인들에게 어떤 심리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나요? 상방에 대한 확률이 낮은 계속 늘어지고 옆으로 흘러가는 종목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 외인들이 위에서 털어버리는 그리고 공매도로 눌러버리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원전이 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는데 우리 기술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안 간 게 아니죠. 실제로 4월 9일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웨이 상승 흐름이 나온 요때부터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점 1453원 찍고 현재 어딥니까? 2300원, 2600원까지 한번 뚫어줬고요.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중간에 당연히 변동성이 좀 심하고 차트 자체가 지저분하게 형성이 되긴 했지만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상승 추세에서 대차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보는 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해가 아니라 수익을 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존의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두에빌로 일시적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죠. 지금 요 세력들도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평단이 높아졌다 뿐이지 손해는 아니에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요 시장을 이기는 세력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원전 흐름의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세력들은 뭐라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배를 조금씩 불려가면서 어떤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우리 기술은 호재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못 올라가는 종목, 요 외인들이 조금 올라와주면 위에서 팔아 제끼는 종목, 왜 이런 인식을 심어줄까요?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요 개인들의 수급이 안 붙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다가 본인들이 상승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소스나 우리 기술만의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파급력 있는 내용들 본인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겠죠. 개인들보다는 이런 게 나왔을 때 한 번의 주가를 펌핑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기술이 좀 불안한 종목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 세력들의 불안감 조성과 고점에서 계속 팔아 제끼면서 눌러주는 흐름에 털려 나가게 되면 추후에 나오게 될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 기술의 상방은 뻔해요. 막을래야 막을 순 없어요. 제가 시장을 이기는 세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하고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지 외인들도 결국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일전에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었는지 원전 사이클 때 어디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2만원까지 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20년 전의 고점을 외인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해외 IB들에서도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테마에서 이만큼 흐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견인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 아니야? 그리고 요 20년 전의 고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전 사업 확대 정책을 하면서 정책 수혜를 받았던 거고 지금은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탈원전을 하던 국가들마저도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원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국내가 아니라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인가요? 정확하게는 원전이 메인이 아니다 뿐인 거지 골고루 신재생 에너지랑 비중을 좀 조절하자라는 거였죠. 당연히 모두를 포용하려면 이런 멘트들이 더 잘 먹히겠죠. 근데 다만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어쨌든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 국내 원전이 이 글로벌 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 밀어줄 수가 있을까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때 고점 이후로 지금 원전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0년이 걸렸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이탈해서 추후 나오게 될 이 큰 상승분을 못 먹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세력들은 어쨌든 우리보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자금이 딸리는 우리가 이기려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예 가망도 없고 거래량 자체가 아예 다 죽어버린 그런 종목에 주구장창 들어 앉아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바보죠. 근데 우리 기술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 팩트를 보셔야 돼요. 거래량과 세계 원전 시장의 흐름 정확하게 요 상승 시점을 맞춰서 먹고 나오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요거는 신이에요. 신. 저도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확하게 맞추겠다 요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요 정도는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게 근거 제시해 드리고 심적으로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게 제가 길잡이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도움 요청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언제였어요? 제가 5월 2일에 우리기술 실시간 대응 요청 주셨던 분 제가 장중에 대응 안내 드렸었고 이날 우리기술이 어제랑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가로 갭상승해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지만 외인의 매도세가 좀 증가해주고 요게 어제처럼 양봉을 유지해주다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음전을 해주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대차 거래가 증가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세력들이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물량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바스켓을 덜어낸 다음에 더 저점에서 채울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나 동향들을 파악한 후에, 심지어 이때가 언제였냐면 금요 이제 어린이날이랑 주말을 앞둔 연휴가 3일이 있는 구간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연휴가 잡히면요, 뭐 주말 중에 돈을 써야 된다거나 놀러 가거나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에는 보통 수급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이때 연휴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수요일 장에서는 개파락할 우려 자체가 있으니까 금일 장중에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고 또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차트를 보시면 5월 2일이면 이때입니다. 시가로 갭상승을 해주면서 뛰어 올렸지만 바로 음전하면서 음봉 마감이 됐었고, 제가 요때 수급과 동향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근거를 토대로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돌아오는 수요일 3일 연휴 뒤죠. 요때 개파락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안내를 받으셨으면 적어도 요 정도의 하락 구간은 피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어제 시가 갭상승으로 고점을 돌파했던 모습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뚫어줬다가 흘러내리는 거랑 출발하자마자 꽂는 거랑은 명백하게 다르죠. 이런 것들은 수급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이런 실시간 대응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 요청 주시면 바로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현재 구간이 평단가 근처라서 이런 대응들이 좀 절실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저번과 마찬가지로 두 글자 딱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런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신다고 해서 저 뭐 받는 거 없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해주셔야 돼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 댓글로 화이팅 혹은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고 채널 성장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원 선을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시장의 활력과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주고 있죠. 코스피 3000포인트가 4년 전이 마지막인데 흐름 자체를 보시면 사실상 전고점이었던 2896이었나요? 요것도 코앞이고, 오늘도 보시면 2900선까지 갔다가 2871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3000포인트 탈환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정권 교체에 따른 파급력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IB들조차도 지금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고 내년까지도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투자를 하기에 너무 메리트가 있는 장이 열린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원전은 뭡니까? 미래의 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공급책으로서 핵심을 담당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트를 필두로 해서 우리 기술 또한 언제의 고점을 20년 전의 고점을 다시 탈환할 수 있는 시장의 배경 흐름 자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 자체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뭐냐면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씩 이탈하는 정도고, 어쨌든 하방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소스 자체는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의 흐름과 수급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사이클의 상방 추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도 우리 기술 개별 호재에 따라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이 같은 원전 테마 안에서도 개별적인 펌핑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가 요것조차도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되거나 주가가 꿈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바로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단단한 매물대의 상단이었던 2595 요 라인을 뚫어줬었고, 외인들의 관심은 꺼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펌핑이 나와주는 다른 테마들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동해주고 있다. 즉슨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메인 테마인 원전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포장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당연히 안 좋은 종목이고 빠질 것 같은 종목이면 가망 없다, 빠질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오게 된다면 제가 알아서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거니까 절대로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최신 대응이랑 실시간 이슈 도움 받아보실 분들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내면의 여유를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우리 기술에 비중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유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혹은 다른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요거 추천받기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움직임이나 매집 정황이 포착된 종목 그리고 향후 미래산업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 준비를 좀 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지금 우리 찐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거 선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세계 증시에 많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지금 관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투자 시장에 파급력 있는 변화를 줄 내용이라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내용 미리 전달을 드리면서 요 내용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제가 매집 종목도 같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 달러 코인이란 걸 강행하고 있는데요. 요 제목만 보시면 감이 잘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요것 또한 이해가 가실 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권국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 왔죠. 또 지금 우리 세대에는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약 80년간 지금 유지 중인데 지금 미국의 이 상황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권국들이 몰락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화폐의 몰락입니다. 반대로 이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이 화폐의 가치와 입지를 상승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타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관세 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달러 코인입니다. 어쩌면 관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 되실 거고 관련해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추천드릴 겁니다. 좋아요랑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 달러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코인보다는 화폐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기존에 아실만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는 테더라는 녀석인데 현재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신규로 발행을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가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주식과 전환 사채를 통해 각각 20억 달러와 10억 달러씩 융통을 해서 총 하나로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까지 준비를 해둔 상황입니다. 법안과 자금까지 끌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과 결제가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미래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전송과 결제 그리고 환전이 수월한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높아지면 기초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사업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지금 미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벗어날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가 관세, 그리고 두 번째가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높여서, 파워를 높여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25년도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예요. 실제로 역사적 신고가인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혹시나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의 가치가 왜 계속해서 올라가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까. 그쵸? 실제로 비트코인도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불장, 반감기에 맞춰서 법안과 자금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고요.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로도 자금이 이동할 거고 제가 거기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신규 상장 이후에 눈여겨보던 이 원래 커넥트라는 종목 추천드렸었습니다. 5월 초 신규 상장 이후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에 안내드린 매수가에서 약 2주 정도 만에 105%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보시면 5월 5일 요때죠. 하단에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상장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하락이나 횡보를 거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만불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수급이 더 이탈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켜줬던 저점 부근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말아 올려줬죠. 이건 세력이 개입했다는 신호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 후에 이 시점에 안내를 드렸고요. 만불가량 상승했던 비트코인에 조정이 오면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1차 상승에선 목표가 달성을 못하고 빠졌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들어 올렸던 자리를 두 번 지지해 내줬고요. 이후에 나온 2차 상승에서 목표가인 1050원을 달성해서 약 2주라는 기간 동안 105%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는 최초 안내드렸던 매수가 부근까지 하락한 상태고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선별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실리는 매집 정황도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려주다가 최근에 많이 터져준 상황이고 차트를 땡겨보시면 방금 변동폭이 있었던 구간이 겨우 이 정도 구간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 4년 동안의 구간인데 하단에 매집 박스 구간이 약 60% 수익 구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고작 60% 수익을 먹기 위해서 세력이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장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옆에 보이는 이 고점이 21년도 당시 불장의 차트인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요. 이때 불장 당시에 들어 올렸던 거래량이 터져 나왔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만큼이나 의미 있는 거래량들도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똑같이 지지를 받는 이 저점 구간으로 이 고점까지가 약 2500% 수익 구간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와 코인의 불장, 호재의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거고 21년도의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 저항 부근에서 뭐 여기가 60% 구간이고 두 번째가 150% 구간, 세 번째가 300%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충분히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후에 뭐 남은 비중의 30%에서 40% 정도만 이 남은 구간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2500%에서 300% 빼면 얼마죠? 2200% 수익 구간이죠. 이 구간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2200%의 수익이라고 하면요. 아주 의미 있는 수익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요. 종목명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코인의 시세를 변동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이름과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파셔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프로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나는 소액이라도 이번 불장에서 좀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세력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코인 세력주라고 이렇게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요.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좀 미리 잡아보신 분들은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려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고요. 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 기술 장중에 실시간 타점, 그리고 이슈, 대응 이런 도움들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난 이번 불장에서 소액이라도 크게 수익 볼 만한 코인 하나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코인 세력주. 만약에 나는 둘 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플러스 코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제가 확인 후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과 선물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